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 점검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였습니다. 후보 리스트가 몇 개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8개였는데 5개를 뽑을까 하다가 4개를 뽑을까 하다가 고심 끝에 3개로 압축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의 변동성도 감안해서 종목 개수를 줄였는데도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잠깐 지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의 하락으로 미국 증시처럼 60일선 전후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지라도 오늘 오전 저점 수준인 코스피로 보면 얼마죠? 2290 수준, 그리고 코스닥으로 보면은 820선만 강하게 지켜내면 투자 심리의 추가 악화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수급관심주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이제 현대모비스였죠. 이번 주 시장의 하락 변동성으로 현대모비스조차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21선도 오늘 장중에 지금 이탈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수급관심주 소개 시에 회사 관련 여러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언급드리면 3분기 역시 전동화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증가해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 전체 실적만 놓고 보면 중국 사업 부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전년 수준의 실적으로 회복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기대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일 수요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첫날 1만 대 넘게 예약이 되며 흥행이 예상되는 현대차 그룹의 최대 볼륨 판매 차량이자 현대모비스의 주력 샤시 공급 모델인 5년 만에 돌아오며 이름만 빼고 싹 바뀌었다는 투싼의 생산이 시작되는 점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1차 목표가 25만 8천원을 제시했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3만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기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현대차와 함께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런데 23만원이라는 기준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수급 관심주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5만 8천원 제시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단기적 대응 전략 역시 기준가인 종가상 23만원은 강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전략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네페스였습니다. 기간을 이처럼 넓게 해서 보면은 1년 이상의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쵸? 오늘 장중 저점이 정확히 박스권 하단 찍었어요. 네, 29,000원 이하였었으니까. 실적과 관련해서는 3분기까지는 적자가 이어질 수 있지만 4분기부터 개선될 여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고 중기적으로는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용 리드탭 사업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처럼 7월 중순 이후에 상승시마다 9월 달에도 그렇고요. 상승시마다 들어왔었던 기관 그리고 9월의 상승시의 기관과 함께 들어왔었던 외국인조차 물량을 내놓는 모습인데 시장만 안정을 찾아간다면 이번 역시 1년 이상의 박스권 보이고 있는 그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39,0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께서는 이미 대응을 하셨어야 한 상황인 만큼 수급관심주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의 9월 넷째 주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 대응을 못하셨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자제하시고요. 만약에 단가 낮추려다가 샀는데 여기 박스권 하단 출렁거리고 여기서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하락하면 물량만 늘어났고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자제하시고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디오죠. 세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3만원 수준인데 오늘 목표가 얼마죠? 목표가 38,000원을 제시하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듯 싶습니다. 레포트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예상대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는 것이었고, 성수기인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 100억 원이 전망되는 내용과 함께 내년에 개선되는 내년 영업 환경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지난 3월 19일부터 6개월간 30억 원의 자사주 신탁 취득이 끝나고 움직이는 모습이 특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8월 말부터 거래량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 외국인 보유율이죠. 그러니까 8월 말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온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보시면 그쵸? 월요일, 화요일 합쳐서 한 5만 1000주 이상 물량을 내놨는데, 어제 2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디오 기관 매수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도 이틀 연속 매수를 보이는데, 이처럼 기관 모습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일요일 말씀드렸듯이 우선 갈색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이 필요한 가운데 1차 목표가는 32,500원을 제시했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8,2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8,200원이 아니고 300원 높인 28,5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세 종목 다 점검해 봤습니다.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될 예정인데, 다음 주 말씀을 드려야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수, 목, 금 거래가 없어요. 다 휴장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직장인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화요일부터 휴가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른 분들은 월요일부터 휴가 쓰신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화요일 오후부터는 추석 연휴 이동이 시작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좀 주춤해요. 거래도 한산하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라고 하면 다음 주 일주일 중에 월요일 하루만 좀 의미 있는 거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요일만을 위해서 수급 관심주를 뽑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장중 저점 지수가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장의 변동성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